분이 됐네요. 어떻게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아, 이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오늘 메뉴가 괜찮게 나온 건가요? 별로 동지 팥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약간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좀 정성이 좀 들어갔다는 생각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잘해. 네, 잘해. 자, 네, 본격적으로 오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의회가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죠. 시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예산 관련 문제라든지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관련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텐데 시의회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불만 있으시죠?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지난번에도 오셨고 지금도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계시네요. 네, 본인 소개 겸해서 격려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태현입니다. 여기 와서 마이크 잡으면 딴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주민들이 오셔서 큰 결정 사항을 같이 해주시니까요 감사드리고 어떤 결정이 나고 어디가 선정이 돼도 저희들은 의정부시는 시의회에서는요 그 다음을 준비할 거고요. 보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찾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하실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선정돼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의정부 시의회에서는요 그 결정이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과 성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함께 다 하시는 못하셨지만 마음은 여기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결정 해주시면요 시의회에서는 그 재반 사항에 관련된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점심을 드셔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아주 액티브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실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하면 지켜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네, 중요한 논의고요. 실행력 강화 방안에 이어서 최적부지 선정 관련된 논의를 하고 합의문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행력 강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두 분께서 발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현석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박진균 선생님하고 두 분께서 실행력 제고 방안에 관한 발제를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금동 주민자치회 강현석입니다. 여기 지금 오신 참여단 여러분 대부분 다 마음속으로는 얼추 다 정하시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신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하는 데 여러분이 많이 오셨던 것처럼 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도 역시 열심히 해야겠지만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응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단이니 조례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검증단이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의 관심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을 변형 내지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한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 그리고 여기 관계하신 공무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굳이 첨언을 한다면 그 자금동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라는 부분이 먼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막 앞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진행 사항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에서 말씀. 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입병원의 사무국장 박진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론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서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세계 유수의 논문들 좀 참조하고 그러려고 마음이 단단히 먹었는데 요 최근에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렇게 약간 글을 잡게 됐습니다. 공론장이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공론장이 그리고 또 보다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리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좋았느니 어떤 음식이 맛있었느니 이거보다는 아마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와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은 계속 아마 오늘 이 공론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하루빨리 이용하되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되고 보완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시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보다 더 밀접하게 빨리 명령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명문화되는 것도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들이 참고용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바로 정책에서 그래서 무엇을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이 실행이 바로 여기 공론장에서 이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그만큼 공론장에 결의된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책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와 자원 배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 기부대항의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나 돈의 쓰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우선적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당장에 중요하게 배정되고 사용될 것처럼 많이 얘기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때도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가치들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여되고 있는 국방부와의 협력들이 명문화되고 그 예산의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협력 체계의 구축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때로는 긴 시간 동안에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감시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같이 합의하는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운영의 주체들이 반드시 주민 대표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관이나 이런 것을 있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런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주민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요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명시적이고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워낙에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뭐 QR로 찍어서도 바로 접속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마련되어서 이런 것들 지속적인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이행할 수 있을 때 어떤 거는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 어떤 거는 보다 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건 언제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언제 진행될 건데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들의 약속이 진행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것들이 확인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장에서는 여기 모인 분들이 어렵게 합의하고 또 어렵게 논의하고 이런 자리들이 결국 방점을 찍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행히도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부분에서 실현시키자 모여주셨으니 저는 잘 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이 끝까지 여기에서 함께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 당사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기 참여한 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민간 군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그 요청에 대해서 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정부 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행령 강화 방안에 대한 이제 시 입장을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주민 지원 방안 요구 사항들이 마련이 되면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시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에 발제해 주신 박진균 사무국장님 자세한 항목별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민간군 협의체 구성을 하고 강현섭 자치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군 협의체 구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지 구성에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에서도 정책, 시정 방침, 공약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행률, 판단도 하고 점검도 받고 발표도 해드리듯이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중간 현황 보고도 드리고 공지도 해드리는,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이 돼서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지역 예산 우선순위 배정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입술이 부르트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첫 번째 지원 약속을 주신 내용이라서 아까 질문들 주신 내용 중에 그런 선택받지 못한, 선택되지 않은 그 지역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거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부지 선정과 상관없이 각 후보부지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제도와 법적 제도와 이런 약속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의정부시 민간군 협력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이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번 과학과 예술 현장 입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도 좀 손보고 규칙도 더 디테일하게 제정하고 그 안에 규정도 좀 신설을 해서 주민 지원 방안이 최우선시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저희 분과의 상임위원장님이십니다. 같이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 담겨져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막 공무원 막 부서가 막 바뀌고 배치가 막 바뀌고 이러면 다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잘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필요하고 법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공론장이 끝나면 어쨌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죠? 법 막 바뀌기 전에 뭐 지자체장 바뀌고 뭐 무슨 뭐 보직 바뀌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 그죠? 그래서 의원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같이 테이블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논의 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주시고요. 한 조당 논의를 통해서 2가지씩 대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2가지씩.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2가지씩 대안을 합의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여기 분석팀에다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진행해 주십시오. 시작! 자, 발표하실 분 정하셨으면 미리 연습을 좀 해주세요. 1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세요. 자, 1조가 마지막으로 지금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오조도 정리해 주시고 6조 정리해 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아니 아까 아침에 있었는데 금방 사가지고. 이거 일정만 빼놓고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나 몰라 자, 다른 조는 다 제출이 됐고요. 1조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드디어 이쪽 됐어요. 자, 발표 저기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는 동안 발표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번에 우리 홀수작도 한번 했었죠. 요번에는 자청에서 자청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조부터 3개만 선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3조 신청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가 먼저 들었고, 거기는 아직 결정 안 한 거죠. 한 거야? 그럼 3조. 6조 2조하고 4조. 그 다음에는 10조. 밤새도록 해야 돼. 10조 6 7. 일단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개하겠습니다. 2조, 3조, 4조 3개 팀만 하겠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분석이 안 되면 엑스트라로 6조하고 그래도 시간이 더 걸리면 7조 수를 하겠습니다. 자, 2조 큰 박수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네, 2조의 문정환입니다. 저희 조에서 이 제출된 합의는요, 일단 어느 지역이 선정되는지 합의된 내용은 문서화해서 국민들은 복제화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 그 합의된 내용은 이 공증 등 문서화를 통해서 법제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순환구직을 하시다 보니까 자주 변경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 중심의 민간원 협의체와 이 사업의 TF를 구성해서 이 사업 계획부터 시행 검증까지 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식으로 그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비슷한 적인데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 명문화된 문서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저희가 하는데 이게 언제 뭐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우선순위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정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시기 로드맵이 이렇게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하고요. 네, 그 의견이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이 사업의 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기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자, 3조도 역시 큰 박수 함께 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암동에서 온 최서연입니다. 저희 3조에서는 실행력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앞에 2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로 사업 선정 후에 공무원 교체 시 이럴 때 많이 변화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성 있는 사업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정된 후에 사업 시행 절차 등등을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주민협의체 민관군 구성할 때 사업 대상지라든가 이런 거 구성할 때 구성 인원을 공개 모집을 통한 사전 홍보,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한 그런 공개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주민 참여단 하시는 분들 일부분이라도 계속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에 4조. 네, 4조 역시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예, 4조입니다. 민주주의 참 어렵고 무섭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시에서 움직이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말 투명하게 우리한테 다시 알려줄 수 있느냐. 물론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 시민협의회를 최우선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조례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적 방안을 위한 조례를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모니터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실행 절차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선정된 곳은 최우선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조금 늦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분들은 우리 거 언제 되지? 언제 되지? 또 기다리고 답답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프로세서들을 홈페이지 기타 등등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다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올해 안 되더라도 6개월 뒤에 내년에는 우리가 되겠지라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이 공무원분들을 믿고 자, 그러려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논의했던 이 내용들이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졌어. 라고 하는 질문들을 뭐 분기별이라든지 한번 어떤 분을 통해서 동별 단체장이 포함된 분중단 해당 동에 이런 분들이 모여 그 단체장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드리면 의정부 시에서는 공무원이잖아요. 이거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영업일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는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는 그러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희 4조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이고 6조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6조까지는 한번 해볼래요?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별로 뭐 별로 아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여기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다 그래서 들을 수 있게끔. 자. 안녕하십니까, 육조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돼서 저희는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이제 법적 장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금 전에 민간군 협의체 관련한 조례를 봤는데 조례 내용이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으로 특별조례를 신설하길 요청드리고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감시 내용을 하는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군 협의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공식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입장에 나온 거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씩 만들어 주신 내용을 발표하는 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 담겨 있거나 잘못 담겨 있으면 즉각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자,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증을 받는다예요? 공증 절차를 밟는다?
공증해야 한다. 공증이라고 하는 게 공개적인 증명이니까 공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 실행, 검증까지 모니터링한다. 세 번째, 협의체 구성부터 협의체보다는 협의회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협의회로 바꾸세요.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하거나 또는 또는은 안 되는 것 같고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하고 마지막으로는 조례 개정 이게 조례가 없는데 조례 제정이죠. 조례 제정 또는 특별 조례 제정으로 이게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특별 법원이 있는데 특별 조례라고 하는 건 없대요. 특별한 조례가 되는 거죠. 특별히 강조되는. 그래서 조례 신설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님 맞죠? 네. 맞대잖아요. 조례를 신설하여 합의된 약속 실행 법제안 이 말이 조례 약속 이행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앞뒤를 바꿔서 약속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네.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민간군 협의체 구성 인원 자격 기준을 정하자. 자격 기준을 네. 아니면 만약에 부모동이 있었어, 흥서동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아까 두 가지 이거는 부사대의 문제니까 민간군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소유자든가 주민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기적인 회의를 하셔야 자, 좋습니다. 일단 민관군 할 때 민은 해당 부지 그게 선정된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선정된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거죠? 네. 다 동의가 됐어요. 그 지역 주민 됐죠? 네. 민관군 협의체 구성 인원 자격 기준을 정하자. 여기서 자격이라고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어떤 분을 중심으로 구성하느냐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는 해당 지역 주민을 물론 뭐 그 안에는 이해관계자가 깊은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까지 다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거죠. 민관군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증해야 한다. 요거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책적으로 문서화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해력이 좀 좋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실행, 검증하고 전 단계라고 해요. 전 단계. 전 과정이죠. 전 과정. 그죠?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한다. 이거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 전체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거는 이제 그 조직 구성에 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속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맞죠? 자, 내용이 잘못되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돼. 항상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헷갈리질 않아. 우선순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하기도 좋잖아요. 요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네. 요게 1번, 2번, 아까 그 번호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화면. 아까 원래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고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들어갈 거예요, 내용에. 그런데 우선순위만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씩만 합시다. 두 개를 준비해놨어요? 그럼 두 개로 해도 돼요. 이 변별력이 약할 때는 두 개씩 해야 돼요. 그래야지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분별이 돼요. 이게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이 조금 중요하고 그러면은 하나씩 해도 변별력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5개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2개씩은 해야지 분별력이 생긴다 그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저번에 지난주에 한번 연습했죠. 우리 탁월한 조교께서 다시 한번 지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 조교는 아니고요. 저번 주에 나왔던 인천에서 온 이정숙입니다. 네. 저희 저번 주에 해봤기 때문에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래도 투표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인 지금 갖고 계신 투표기 뒷면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선택하는 다중투표이기 때문에 번호를 주어진 시간 안에 2개의 번호를 누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야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기에는 OK가 떠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저희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는데 분석팀에서 신호를 주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운트 1분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1분 안에 근데 미리 1분 전에 번호를 눌러봤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난 다음에 눌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습입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남는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투표 연습으로 질문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하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5번 중에 2가지를 미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다가 카운트가 시작되면 그때 번호를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50개 남았습니다. 투표기는 총 50개 나갔고요. 지금 시민 참여단 50명입니다. 혹시 투표기가 다 배분이 됐는지 테이블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는 투표기가 있는 조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OK 버튼을 번호를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팀 진행자분들은 OK 버튼이 띄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2개 눌러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9, 7, 6, 5, 4, 3, 2, 1) 땡!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투표기 오류는 없기 때문에 본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내용처럼 실행력 강화 방안의 2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잘 보일까요? 네, 그러면 일단 1번서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크게 화면을 켜다. 자, 네. 5번까지. 네. 자, 1번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정해야 한다. 2번 해당 지역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진행, 실행, 검증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3.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한다. 4.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5. 약속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5라고 빼고. 자, 마음을 정하셨나요? 2가지씩을 선택하시면. 자, 진행. 지금 분석팀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번호 2개를 먼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팅 1분 안에 2가지 번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셔야만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누르셨으면 다시 누르시고 OK 누르면 그게 최종 안에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제 준비 시작! 팀 진행자분들은 OK 버튼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번호를 다시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 카운팅 안에 2가지 번호를 누르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곧 카운팅이 끝나갑니다. 10초서부터 함께 카운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투표 모두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6, 5, 4, 3, 2, 1 완료입니다. 자, 자,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군 훈련장 시민 참여단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봅시다.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것은 약속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56%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실행, 검증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공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답해 주신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최적 부지 선정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데요.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투표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테이블별로 1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못 나오는 얘기를 충분히 테이블별로 좀 나누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해야 돼 내지는 우리 지역은 안 돼 강요하는 말씀보다도 할 말씀이 있으시면 설득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괜찮고요. 근데 강요하거나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 시간을 20분은 너무 길고요. 10분이면 되겠어요? 10분으로 할까요? 다 마음을 정하셨나봐요.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견이 없으니까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논의를 해주시고 10분 후에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는 거 아니지. 이거는 없어요.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10분입니다.
근데 별별 이제 다른 지역을 이야기해요. 너무 한지역만 얘기하는 자일동 인대로 아니고 자유발언 너무 길게만 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길지 않으시고 예예. 저희는 아예 인적선을 저희 둘만 각자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바깥에 문 닫아주겠습니다. 이제 트립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도 잠깐 참아주세요. 이 트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분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체크해 주세요. 지금 오늘 현재 오신 분이 선거인명부에 지금 오늘 체크를 하신 분이 총 50명이십니다. 그래서 투표권은 총 50명만 투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이 참여단 구성할 때 여러분들도 다 전화로 확인 받으신 것처럼 이틀 연속 참여를 약속한 분만 참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은 첫 번째 날 안 오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오셔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투표가 아니라 수기를 기반으로 한 투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참여 안 하신 분한테는 자격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저도 혹시 사쿠라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증단 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직단장 최경자입니다. 너무 시민참여단님, 운영위원님, 자문단님 모두 분들이 의정부 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정부 민주 시민의 역량을 보여주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선정 투표를 선언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별로 한 분씩 확인하시는 한 분씩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대표하신 분 한 분씩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및 기표 확인하러 나오시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거 나중이고요.
이거 확인만 하시면 전달만 투명하게 한다는 전달만 해주세요. 우선 다 들으시고 우측에서 여기서 신분증을 가시고 선비명부에 서명을 하십니다. 서명하신 분에 한해서 이쪽 투표용지를 받으시고요. 집회함에 들어가서 선거 때하고 똑같습니다. V자 있잖아요. 동그라미 V자. 이것만 유효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다른 사인이나 어떤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갔는데. 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표지 그 안에 안에 그러면 투표는요. 여기 1조부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조별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1조 앞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번호 없어요. 이건 없어요. 아시죠? 네. 아니요. 도장 우리 동그라미 아래 V표를 잘 이렇게 들어만 주세요. 예. 호도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아세요? 잠시 마음을 비워주시고 본인의 네, 조용히 이제 본인의 이 안에 제일 중요한
이제 본인이 사업하시고 빨리 결과를 내서 사주 나가시면 됩니다. 예,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호도당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안 됩니다. 일 나죠. 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만 자, 우조 준비하시고 아니, 거기가 뭐가 필수예요? 이게 부자예요. 거기는 안 돼요. 갑시다. 우조 나가세요. 잘하고 오세요. 15분 다 들으셨죠? 잘하셨어요. 지나갑니다. 그러면 두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놓고 다시 하나 뽑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간제가 나오니까 때문에 더 결정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50% 넘었다고 판단이 되시고. 그러면 하늘 안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아까 그거 이렇게 뽑았잖아요. 가까이 나와서 머리를 박수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마음을 순서가 공원동이 초청제가 되느냐 자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민할 수 있는데 맞아갔구나. 우리 사이즈를 생각을 안 했는데 사이즈 지금 그모도 기분 풀렸나 봐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90명 전원 투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개표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하라고. 오래 걸리겠다. 다른 집들 하시는데 하나씩 하라고 예고 안 해가지고 수전 찍는 약 먹고 왔는데 수전 찍을 때 중간에 열분 찍으셨대요. 열분. 아. 공지합니다. 잠시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투표용지
50장 확인했고요. 번호표 50장 확인했습니다. 이제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아시는군요. 자, 저희 검증단에서 정확하게 검증했습니다. 지금 결과 발표를 검증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원동 3표, 자일동 31표, 가능동 15표, 무효표 1표 이상입니다. 과반 2표, 자일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검증단장님, 조진상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주시죠. 크게 화면. 전체 화면으로. 네, 됐어요. 전체 화면으로 가고. 자, 여러분 같이 확인합시다. 50명 투표 전원투표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3표, 오군수 이전 부지가 0표, 자일동 이전 대상지 부지가 31표, 가능동 통신대대 부지가 15표, 무효표 1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투표에서 50%가 넘는 곳이 있으면 확정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만으로 자일동 이전 대상 부지로 확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우리들의 결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 중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가야겠다 이거죠. 네. 자, 빨리 가야 자, 합의문이 작성됐나요? 합의문이 작성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강제로 쉬셔야 됩니다. 자, 휴식 시간 10분 갖고 합의문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왜곡됨이 없는지 제가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한 줄 한 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 합의문.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겁니다. 의정부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024년 12월 4일, 21일 총 2회에 걸쳐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과 주민지원 방안 마련을 목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관내 설치 배경과 후보부지 선정 근거, 훈련장 안전성 확보와 주민피해 정환 방안, 훈련장 후보 부지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각 주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제 시민참여단은 그 합의안을 공론장 제안자인 의정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장은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2024년 12월 21일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부지선정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 일동. 맞나요? 여기까지? 네. 틀린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를 관내 설치 배경과 후보 부지 선정 근거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제1의제 제1토론 주제로 관내 설치 배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예비군 훈련장 관내 설치 배경과 관련하여 일부 참가자들은 관내 설치에서 관내 설치로의 전환에 대해 외 설치에서 관내 설치로의 전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다수는 관내 예비군 훈련장 설치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시설의 과학화, 부지면적 축소, 주민지원 대책 마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초기 계획된 약속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민참여단은 제1의제 제2토론 주제로 후보부지 선정 근거와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수 참여자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장 부지 5만 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8개 후보지 가운데 현실성, 즉 사유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4개로 압축한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호원동 참여 주민의 경우 이전해야 할 대상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율동 참여 주민은 혐오시설로 인한 가중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보 부지에 포함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대 이전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흥선동, 금호동 주민은 예비군 훈련장 설치가 지역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맞나요? 네. 내용이 이상 없습니까? 네.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논의했나요? 안전성 확보와 주민피해 정환 방안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제2의제 안전성 확보와 주민피해 정환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 도로 확장, 훈련시간 조정, 서틀버스 운영 등으로 교통체증 해소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특별한 조례, 이거 특별조례가 아니고 특별한 조례라고 고치세요. 특별조례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특별한 조례 등을 통해 훈련장 건설 과정 등에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민관군 협의체를, 이거 협의회로 고치고요.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부터 이후 관리까지
종합관리를 해야 하며 훈련장 내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주차 공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했던 거를 글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사격장 내 검증된 환기시설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음 데시벨 전광판 설치로 과학화 훈련장 주변 불편 상황을 확인하고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명칭 활용, 그러니까 명칭을 예비군 훈련장 같은 말 말고 명칭을 활용할 것 등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견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던 거를 표를 그대로 담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적 후보 부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투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반 내일은 자일동 이전 대상지 부지로 50%가 넘었으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일동 이전 대상지 부지가 31표를 득표하여 최적 부지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3표, 오군수 이전 부지가 0표, 가능동 통신대내 부지가 15표, 무효 1표로 투표하였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요청한 내용과 의정부 시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죠? 자, 잠깐만요. 요 내용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취락지구 지정과 창고 설치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그 최창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했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민 최저 생계 유지 보장과 관련해서 주민이 요구한 것과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응답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해서 요구한 내용과 응답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자일동의 요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과 체육과 등에서 응답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를 말씀을 하셨고, 자원순환과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주민 대표께서 후보 부지 관련해서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한 내용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실행력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서 약속 이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해당 지역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실행, 검증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을 문서하고 공증해야 하는 것, 공증하고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쭉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도 물으셨고, 또 우리 최창문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또 시장님도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정되지 않은 세계 후보지에서도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고 이런 주민지역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합의문에는 부침으로 요 세 개의 지역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붙여서 시장님께 합의문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큰 박수로 그러면 본인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최연소 여성과 최고령 네. 그래서 거기 2001년생이 있어요. 2000년 있어요. 자, 이수민 씨 나와주시죠. 우와, 박수. 저는 그리고 최고령의 우리 황팔구 선생님이 최고령인 줄 알았는데 더 고령이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90세가 넘으신 분이 계세요. 어린애예요. 그래도 우리 황팔구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대표로 두 분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황팔구 선생님 같이 나가시고 처음부터 기대하고 계셨는데 다 코스가 나타났어요. 두 분이 박수 한번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 아니면 들어가시죠. 여기 계세요. 자, 그거 주시고 시장님한테 전달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내 지역 주민 대표분들 지금 계신가요? 다? 가신 분 없으신가요? 예? 다 가셨어요? 있습니다. 계세요? 네 분 다 계신가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한 네 명 네. 저희 호운동하고 자유동 있으십니다. 그럼 나오세요. 네. 대표분들 나오시고요. 아니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압수하는 거 보여야 돼요. 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니 어차피 4개 후보부지에서 한 분씩만 나오시면 돼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안 나가요. 아니 빨리 나오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나오세요. 나가요. 네, 나오세요. 한 분이 왜 안 나오세요? 여기 자율동이시고 그 다음에 또 후원동이시고 흥선동에 계신 분 한 분 나오세요. 네, 한 분 나오십시오. 자, 어떤 분들은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 네 분들이 열심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시고 마음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동 주민 가령마을에서는 한상섭입니다. 자율동으로 결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운동 주민 김동준입니다. 먼저 호운동에서 벗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신 우리 시민 참여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자율동 사실 많은 발전을 필요하는 곳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호동에서 온 박인순입니다. 전폭적인 무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율동의 앞으로의 아주 엄청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율동에서 김진곤입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 변전소, 모험여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예비훈련장까지 받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다음에 이제 합의문 전달식 있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네. 시장님. 젊은 오빠가 고맙다고 큰절한 몰랍니다. 제가 호원동 50년 살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습니다. 제가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합의문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전달할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호원동 예비군 현장의 대체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정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운영하는 틀을 짜는데 3달 이상 걸리고 실제로 2주 이상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의견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결정해 주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경비해서 빠른 행정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율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상실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상실감이 헛되지 않도록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제 노력을 다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율동 대표님께서 우리는 그곳에 소각장도 받았고 변전소도 받았고 또 예비군 훈련장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갖는 무게감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정부시는 자율동 일대를 크게 생태 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곳으로 좋은 생활 여건을 갖춘 곳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훨씬 더 속도감이 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 일반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율동을 갖고 있는 그 좋은 생태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해서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경험 그리고 내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체적인 자신감 저는 이것이 우리 의정부 발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최선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찍기 전에요. 두 의원님 나오세요. 두 의원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끼셨죠? 예, 두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이 제도화되고 또 예산이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 듣기로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의 앞장서는 제 시험들 되겠습니다. 권한나 부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오늘 1호 조례로 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